남편이 해외 출국을 위해 나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야 했다. 마당에 서서 큰 가방을 들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론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떠나야 할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좁은 시골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고 남편이라도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다. 출국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며칠째 계산해봐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말없이 가방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체면 따위는 접어두기로 했다. 지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디든 가겠다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친척집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돈을 부탁했지만 결국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다. 꽉 닫힌 문 앞에서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다. 첫 번째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는 그래도 다른 곳이 있다고 위안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돌아왔을 때는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내던 친척들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딴청을 피우거나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우리 형편을 탓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직 갈 곳이 남아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간신히 마련한 돈을 남편에게 건넸다. 마침내 남편은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돈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지 이제는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남편은 무거운 얼굴로 돈뭉치를 받아들고는 말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남편의 손이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는 동작 하나하나가 이별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삼켰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는 남편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딸은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건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다. 딸의 작은 손이 내 치마를 꼭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던 시골길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이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폭력 없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나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하는 나의 모습은 하루하루 더욱 지쳐갔다. 밭일과 아이 돌봄 모든 것이 내 어깨 위에 얹혀졌다. 땀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돌렸다. 한쪽에서는 딸이 그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나에게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매 순간 어깨를 짓눌렀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에도 밭일을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이 보내올 돈이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 밭에서 나는 것들 뿐이었다. 호미질을 하며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이가 엄마 힘들어? 하고 물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집안에서 지친 얼굴로 밥상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딸은 옆에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는 것조차 이렇게 버거울 줄은 몰랐다. 예전에는 남편이 함께 있어서 그나마 일손을 나누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밥상을 차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나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마저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밥상은 차려야 했고 아이는 먹여야 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밤이 되어 작은 방에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기침하며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딸이 놀라며 엄마 하고 불렀다. 결국 내 몸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몸의 한계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힘도 없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 이 순간 역할이 바뀐 것 같았다. 엄마인 내가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다. 이런 어린아이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이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새벽이 되어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여전히 기침으로 힘겨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버티고 또 버텼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기침이 계속되었지만 딸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작은 손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남편이 없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클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